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심 팀장 그리고 김민성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또 내일 시장에서의 힌트를 좀 자세하게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의 거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SK증권 우선주가 시간의 거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진양화학, 인디에프 같은 기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입니다. PJ 메탈, 이런 알루미늄,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I 메탈도 현재 6%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아스타, 6일 CNS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파마 리서치가 매물로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리쥬란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래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는 조금 상승폭을 줄인 상황이에요. 내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파마 리서치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온 부분들도 있고 M&A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인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M&A로 시장에 매물이 나왔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3천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말까지 거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영권 지분 약 38%를 매각 측에선 약 2조에서 2조 5천억 원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네. 시너지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좀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사모펀드에 대한 매수세도 굉장히 강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역성장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리쥬란이라든지 수출 지역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좀 일본 쪽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공항 면세점의 입점쯤이 있다 보니까 실적상으로 보게 돼도 사실상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확실하게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터져줬다 보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M&A라든지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자진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사모펀드가 지분의 95%를 가지고 있으면 자진적으로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섹터 쪽에서 진행했던 쪽이 루트로닉이라는 기업들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를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려면 일단 주주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지분 좀 우리한테 팔아줘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좀 더 높게 쳐줍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내일 같은 경우도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마 리서치 주가 흐름은 그전에 루트로닉이 보여줬던 그런 주가 흐름과 좀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상장 폐지가 된 부분들이 있고 네.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좀 잘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파마 리서치는 아직까지 시나리오 상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루트로닉과 함께 100% 일치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파마 리서치가 3%대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J 메탈, KBI 메탈, 하이스틸 이런 이구산업 이런 금속 관련주들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민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알루미늄, 구리 관련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건지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했던 이슈도 있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 쪽에 대한 관세 부과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KBI 메탈
PJ 메탈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적인 사항이 공시가 나왔는데 단일가 매매 거래 예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좀 원자재 쪽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지 중 아니면 이제 원자재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세가 좀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는 장중에는 조용하다가 시간에 갑작스럽게 뭐 다른 이슈가 나타나는 게 아닌데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의 흐름만 보고 내일 장중에 초반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뭐 페라이트라든지 히토류 다양한 산업 모멘텀의 순환 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강 쪽은 오히려 이거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아직 오르지 못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 금속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들 말고도 좀 시간에서 지금 뭐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는지 내일 시장에서 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관련했을 때 좀 금속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혹은 하락 쪽에 대해서는 좀 정치 테마라든지 혹은 전선 쪽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혹은 뭐 반도체 섹터 오늘 좀 강했던 YIK 이런 쪽에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았던 쪽에서의 기회를 좀 잡아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큰 폭의 하락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관련했을 때 실적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긴 하나 오히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요소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좀 정치 테마 쪽에서의 변동성도 나와주고 있긴 한데 좀 영수회담 관련했을 때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테마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측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먼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수급이 쏠렸을 때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방식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변동성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영수회담이 무산됐다라는 소식 속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전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6천 원에 비중은 10%요. 비중 10% 정도 되시고요.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16만 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그때 못 파셨나 봐요. 예, 그때 또 팔아갖고, 네. 반 팔아갖고 다시 14만 4천 원에 또 그 반을 채워갖고 16만 원, 14만 6천 원 됐거든요. 네. 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수익 보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경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민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아무래도 한번 수익 본 종목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실 것 같아요. 매수가도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쪽은 이제 AI 쪽으로 아무래도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좀 코스닥처럼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가 좀 하락을 했던 거는 증시가 아무래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시장 영향 대비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았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모듈에 대한 사업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많은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에 삼성전기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통신 장비도 결국에는 5G가 넘어서면서 6G 쪽으로도 통신 장비가 새롭게 교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 모멘텀 지속적으로 삼성이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전시회 참여라든지 많은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거기에 대한 통신 장비 쪽으로 사업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16만 5천 원대는 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좀 부담 없이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평단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좀 진득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추가적인 수익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삼성전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500원에 35%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네, 계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본전까지 올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지가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그만큼 또 네. 오래 보유하셔서 걱정이 그동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 네.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오해긍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3,500원이면은 정말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 가능하신 투자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주가에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약 30% 이상이 추가로 더 올라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 섹터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10% 5% 올라가는 게 좀 쉽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좀 조선 섹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30%를 단기간에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지금 사실 이제 비중이 35% 이하였다면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싶을 정도로 지금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섹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조선 섹터를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흑자를 전환을 했고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변화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조선 3사들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좀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신주성가라든지 혹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살짝 쉬어갈 가능성은 높다. 특히 이번 이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조선 대형 IPO가 예정이 되어 네, 있잖아요. 현대마린솔루션. 네, 관련했을 때 좀 비슷한 사례가 로봇, 엔젤 로보틱스. 네. 그때도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끌고 올랐었잖아요. 함께 랠리 네. 갔다가 상장하자마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고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하고 싶다 하시면 IPO가 상장이 되고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살핀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한번 들어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물을 담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같은 증권사 안에서도 계좌를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계좌는 따로 놔두시고요. 계좌를 하나 더 파세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새롭게 매수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계좌를 팠고 비중을 담았던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비중을 덜으시고 그리고 그 비중 던 것을 오히려 첫 번째 계좌, 그러니까 13,000 얼마 그 계좌에서 내가 수익이었던 부분들을 좀 차익을 조금씩 하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매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IPO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다만 로봇 섹터와는 좀 다른 게 로봇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와요. 하지만 조선 섹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특히 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로봇 섹터와는 다르게 앞으로 주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열려 있어서 두 번째 계좌 파셔서 거기서 비중을 살짝 조금 더 담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0년 넘게 삼성중공업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꼭 수익 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대표님께 알테오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655번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8만 원대고요. 20% 시간 지나면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김민성 대표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점에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높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시더라도 지금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가격대가 10만 원 미만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15만 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 구간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린다라고 해서 모든 게 능사는 아닌 것처럼 이게 손절 라인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이 뭐 50%, 60% 이렇게 큰 건 아니시다 보니까 마지노선으로 15만 원대를 지지를 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고 추가적인 대응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이 고점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시장이 뭐 중동 리스크도 있고 미국에 대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면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조정을 받고 차익 매물, 패닉셀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인다 생각을 하시면은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15만 원대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초 딱 남기시고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알테오젠을 15만 원을 손절가로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고인돌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550원에 비중 8%입니다. 보초병을 보내봤는데 그냥 손절하고 나올까요? 좀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네. 단기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1월 라인대과 2월 라인대 그때 강력한 매물대 라인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초병을 보내봤는데 좀 강하게 손절하시기보다는 좀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주의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대형주 쪽에서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의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빅테크 쪽에서 다시 한번 턴을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소부장 쪽에서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계측 장비 쪽에서 국산화라든지 미중 규제에 대한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지금 25,500원 라인대를 좀 더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2월 라인 때 보니까 갭을 띄어서 상승한 라인이 있더라고요. 이 라인대를 만약 깨게 되었을 때 하방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급락에 나와서 걱정 많이 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받고 있죠.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PSP. HPSP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최근에 들어가셨죠,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추가 매수도 지금 고민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사 관계, 회사가 뭐 판단한 건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네요. 그러면 김민성 대표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긍정일 줄 알았는데 부정이어서. 이게 네. 굉장히 좀 실적도 잘 받쳐지고 있고 좋아지는 기업이긴 한데요. 이게 최근에 한번 매각설이 나타나면서 사실 묵은 공시가 나오고 다시 한번 투심이 꺾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들릴 때는 보통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이거를 회피하는 물량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옆으로 기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워낙 시장을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제는 많이 상승했던 기준 기업들은 조금 기간 조정이 들어갈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공시로 사실무근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투자에 대한 심리가 꺾이는 게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내려갈 거다라기보다는 지금 패닉셀이 나오고 지금 구간에서 200일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버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뭔가 크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당장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흐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부정 의견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긴 됐는데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아서 팔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네. 그리고 회사도 안 좋은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네. 긍정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잘 지지를 해줬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도하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버텨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굉장히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HPSP는 최근에 조정이 계속 나와주면서 오히려 더
좋다. 지금은 조금 더 주가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최근 이제 뭐 급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서 버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리기도 해요. 뭐 매각이라든지 경쟁사에 대한 이슈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들리긴 하나 이 기업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기술력도 좀 좋은 편입니다. 물론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매도를 할 정도로 안 좋은 기업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는 조금 더 버텨보시자라는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상반된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마음에 드시는 의견 잘 참고하셔서 HPSP로 꼭 수익 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고민되실까요? 레이저 셀이요. 레이저 셀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00원에 15%입니다. 아, 네. 오늘 조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떨어져서 저기 어떻게 될란가 어저께 많이 떨어져서 좀 팔아버려야 되려나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인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긍정이 나왔습니다. 김민성 대표님은 반도체 쪽에 계속 부정 의견을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네. 전반적으로 부정인 건지, 아니요, 레이저 셀에만 네. 부정인 건지. 그건 네. 아니고요. 이제 단기적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중립도 혹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립으로 좀 아,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쉬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다른 섹터가 좀 움직이려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으로도 레이저 셀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먼저 대장으로 치고 가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전 거래일에 또 10%가량 조정을 받는 그런 좀 숨고르기의 장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올라가기만 하는 장세는 없고 언제까지나 하락만 하는 장세는 없다 보니 그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막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다시 타점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부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긍정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습니다. 16만 9천 원대고요. 비중이 90%세요. 확대하다 보니까 평균 단가는 내려갔네요. 매수 확대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께 120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일단 내용을 듣고 네.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비중이 네. 비중이 90% 너무 많습니다. 네. 조금씩 아직 좀 수익권이 쉬다 보니까 조금씩 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쪽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 정도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쪽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특히 TSMC, ASMR이라든지 그 마이크로라든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적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지가 우선 첫 번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렸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물론 이제 매수 비중근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좀 불안하실 수도 있긴 하나 결국 큰 그림으로 보게 되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비중만 살짝 덜어내신다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조금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메시지로 9924번님이 상담 요청 주셨습니다. 뉴로메카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15%입니다. 물렸어요, 풀어주세요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김민성 대표님께 12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평단이 그렇게 막 엄청 높으신 건 아니어가지고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켜야 될 저점을 지키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4만 원대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5만 원대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인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라든지 어떠한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보여주는지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많은 로봇들을 양산을 하고 있고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음식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할 구간은 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조정을 받더라도 3만 원대는 쉽게 깨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있는 매물대가 소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고 올라가면서 바로 수익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우상향으로 좀 더 기간을 두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추세 그런 거를 좀 진득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저는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니만큼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요. 글로벌 텍스프리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6,780원 7%예요. 6,78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네,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바로 내려버려서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너무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부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조금 짚어보긴 했었는데 주가 하락 오늘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시겠어요, 팀장님? 일단 제가 중립 의견을 든 것은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 방법이 크게 없다라는 의견에서 중립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나왔던 이슈가 프랑스 쪽에서 좀 진행을 잘 못하게 되면서 매출이 좀 많이 꺾일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크게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좀 크게 올랐던 이유를 좀 보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했을 때 2배 넘게 성장을 할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하우스마다 이제 프랑스 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상이하게 달라요. 어떤 하우스에서는 그 프랑스 쪽이 뭐 50억 원 정도 된다. 올림픽이라든지 보면은 100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쪽도 있고 혹은 100억은 너무 과하다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업이익에서 프랑스가 차지를 하고 있는 쪽이 약 15%에서 30%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하락은 굉장히 과도한 게 맞아요. 하지만 30%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하락세가 좀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관련했을 때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을 이끌었던 수급 주체들, 특히 기관이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오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오히려 오늘 좀 담았던 쪽이 개인들의 물량이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상황이 헷갈렸던 게 바로 하한가로 가지 않았어요. 네. 하한가로 안 가고 좀 10% 정도 급락을 굉장히 크게 했다가 약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하한가 들어갔을 때도 한 100만 주 걸렸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200만 주, 250만 주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좀 이제 투심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은 악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수는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지금 이제 회사 측에서 공시를 했죠. 프랑스 쪽에서 좀 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실제로 30일 이내에 어떻게 공시를 하는지 프랑스 쪽에서 실제로 진행을 잘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씩은 더 확인을 해볼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했고 회사의 대응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시들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아니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은영님께서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손절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 달 정도는 좀 주가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상담이 남아있죠. 자, 오늘은 MBN골드 1등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힌트 투자왕 코너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힌트 투자왕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올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마지막쯤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는 만큼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투자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